한 달 전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아들은 서울의 한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데 주인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월세를 꼬박꼬박 보내줬기에 주인집에서 연락이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휴대폰으로 우리 아들이 살던 원룸의 사진을 여러 장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드님이 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는 연락도 없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진을 본 저는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들의 방은 온통 쓰레기 천지였습니다. 원룸 주인은 전화를 받지도 않고 월세가 석 달째 밀려서 할 수 없이 열쇠로 문을 열어봤더니 원룸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사라졌다면서 아드님과는 연락을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때 아들과 연락을 한 건 2주 전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안부를 물었고 그래서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쓰레기를 집안에 쌓아두고 산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원룸의 주인은 처음에는 자기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너무 화가 났지만 가족들과 함께 사흘에 걸쳐서 이 방을 치우면서 보니까 학생이 그래도 치워보려고 쓰레기 봉투며 청소 도구까지 샀는데 뜯지도 않고 그냥 놔뒀더라. 차분하고 착한 학생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몇 달씩 쓰레기를 집안에 쌓아두고 살았고 또 치우지 않았다면 저장 강박증인가? 잘은 몰라도 이건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자기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남일 같지 않다고 혼부터 내지 마시고 잘 타일러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좋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서울로 올라가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PC방에서 찜질방에서 잤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왜 집을 그 꼴로 만들 정도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는지, 왜 모든 걸 집에 쌓아두고 사는지, 보내준 월세의 용돈은 어디에 쓰고 이렇게 밖에 전전하게 됐는지 아들은 도무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등짝을 때려보기도 하고 붙잡고 울기도 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일단 휴학계를 내고 데리고 내려왔는데요. 아들은 종일 잠을 자거나 집 앞에 PC방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게 다일 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를 안 하네요. 조심스럽게 서울 가서 엄마랑 같이 상담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자고 했지만 강하게 싫다고 거부합니다. 순하고 또 시골이었지만 나름 이 동네에서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속 한 번 안 썩이던 애였고 명문대학에 합격했다고 좋아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사내 자식이 저렇게 약해 빠져서 어떡하냐고 싫은 소리를 하는데 저는 우리 애가 어딘가 마음을 크게 다친 것 같거든요. 젊은 애가 저렇게 사는 걸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하려면 우리가 아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예, 도무지 쓰레기를 방에 쌓아놓고 버리지 않고 있었던 아들. 근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부도 잘했고 착한 아들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그런 사연이네요. 원룸 주인이 참 고마우신 분이네요. 그러게 자기 입장만 말입니다. 막 내세우고 막 언성 높이고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오히려 걱정해주고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 원룸 주인이 얘기하신 게 혼부터 내지 마시고 잘 타일러서 치료를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혼부터 내셨어요. 그런 이 어머님이 자꾸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이런 이제 강박증 저장 강박증 이런 분들은 사실은 불안을 자극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뭔가 자꾸 통제하려고 그러면 이분들이 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방법을 조금 달리 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더 이야기 안 하죠. 등짝 때리고 도대체 너 왜 그러냐고 막 붙잡고 우시고 이러니까. 그런데 네. 부모 입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울기도 하고 등짝도 때려보고 여러 가지 지금 다 해보시는 건데 사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외국 서양 사람들은 이런 때 이렇게 좀 딱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통곡을 하고 절규를 하고 혼을 내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남의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때 진짜 좀 냉정한 태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참 잘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미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들하고 이렇게 많이
다니거든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의 공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여행을 가든지 해서 모자가 좀 시간을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조금이라도 이게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싹이 나올 때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도 조금은 뭔가 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든 상황적으로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그 어머니께서 조금 더 그 아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으면 좀 여유를 갖고 어디 여행을 같이 가든 아니면 같이 시간을 좀 더 보내면서 조금씩 얘기를 들어보는 게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정신적으로 조금 안 좋은 그런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 같은데 좀 뭔가 환경을 환기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갇혀있는 그런 걸 좀 약간 있고 너무 이거에 어머니가 막 계속 아들 이거 계속 치료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저 같으면 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런 내색하지 않고 환기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같이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거를 취미 같은 거를 가져보고 좀 천천히 얘기를 해보면서 그런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정신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모의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예, 자식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를 일단은 제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접근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그랬다고 노 했다고 하더니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그 친구도 오랫동안 그게 누적돼가지고 발생되는 거니까 그게 한 번에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렇게 시간이 한 달 됐든 1년 됐든 간에 부모가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도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그 원룸 주인분께서 이제 함께 걱정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 혹시 저장강박증이라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저장강박증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가끔씩 TV 같은 데서 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쓰레기 같은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막 누워서 잘 자리가 없게 이렇게 막 쌓아놓고 이러는 경우들 가끔씩 보니까 이제 이런 거가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도 이제 이 원룸 주인분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저장 강박증은 그렇게 홀로 사시거나 그죠? 네. 그런 노인분들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대 후반부터 발생하는 경우도 일종의 이제 강박장애인데 네. 불안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건 취미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물건 절약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가 그 경계가 참 불분명해서 네. 쉽지는 않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가끔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부나 이런 것들 막 과시하게 사들이는 어떤 소욕이 강한 사람 그런 것도 아니고 일종의 그죠? 이게 일종의 이제 자기 하나의 한 부분이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건데. 그렇죠. 아무튼 거처를 옮기고 부모님 쪽으로 데리고 온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전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이 아드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네. 그걸 저장강박증으로 막 진단해서 몰고 가거나 너 왜 그러느냐고 자꾸 다그치거나 부모가 그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계속 그런 일로 다투거나 그건 좋지는 않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아드님 마음의 문을 열 건가. 제일 궁금한 거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가 이러느냐고 자꾸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시간이 이제 좀 많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룸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이걸 저장 강박증으로 확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예. 왜냐하면 이제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는 거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불안에 대한 어떤 부분들 떠올라지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네. 이제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치 판단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 이런 지금 쓰레기, 그러니까 이러한 남들이 생각할 땐 쓰레기인데 네. 본인이 생각할 땐 굉장히 소중한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치, 물건에 대한 가치 판단이 지금 결여가 되어 있는 상태다.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외부의 도움을 거절한 채 차단을 시켜버리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보이는 게 뭐 이제 굉장히 아주 그 강력한 저항을 한다든지 네. 폭력적인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단절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외부하고도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주변 이웃이라든지 왜냐하면 냄새가 나죠. 악취가 나죠. 벌레가 등장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망이 이제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원룸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울의 원룸은 제가 가봤는데 네. 아주 비좁아요. 그렇죠. 정말 예. 그냥 침대 하나 놓고 그냥 그 책상 하나 놓고. 책상 예. 하나 놓고 이런 부분이라서 네. 정리정돈을 조금만 게으르면 금방 막 뭔가가 쌓여지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성향적으로 완벽주의적인 어떤 성향들이 아주 할 때는 그냥 아주 그냥 먼지 한 톨 없이 그냥 깨끗하게 하고 몰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거 시기를 놓쳐버리면 계속 이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이제 막 쓰레기들이 그냥 옆에서 같이 네.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 좀 그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성화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막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야단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면서 본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네네. 너가 한번 이 사진을 봐라. 뭐 이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이분이 지금 또 저는 그 실마리로 좀 생각이 드는 게 월세가 이제 석 달치가 밀려 있었다. 그죠? 그리고 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지금 뭐 찜질방이고 어디로 이렇게 지금 집으로 안 돌아가고 나돌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생활을 안 하고 자기가 무슨 사연이 있어서 도망 다니는 걸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이 직접 입을 여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나올 텐데 일단은 또 그마저도 다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장 강박증으로 조금 좀 걱정되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 더 중요한 게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나 소통이 지금 단절된 것 같아요. 네. 대학교 2학년인데 자취를 언제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석 달째 월세가 밀린 거 부모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고 사는지를 또 모르는 거고. 그나마 그 원룸 주인이 이제 얘기를 해줬으니 이제 알게 된 건데 정말 공부 잘하고 지방에서 그죠? 명문대 갔다고 자랑했던 그 아드님하고의 관계, 과거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좀 들추어 보세요. 네. 별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는 그 아들이 언제부터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월세를 안 내고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러니까 그죠?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원룸이 아니고 다른 데서 무슨 생활을 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걸 자꾸 재촉하고 들이밀면 아들은 더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알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네. 이거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럴수록 더 기다려주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편하게 해줘서 그 아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인간관계에서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저장강박증 얘기를 계속 하셔서 그런데 가끔 네.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못 먹고 못 입어서 그죠. 굶주렸던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죠. 또 썩거나 상한 음식을 계속 한다든지 자기가 정말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은 막 잡지, 책 이런 것만 그냥 계속 모으는 그런 이유가 있듯이 이런 인간관계는 그동안 엄마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런 따뜻한 밥, 온기가 있는 가정에 그게 좀 그리웠을 거예요. 네. 최대한 다독거려주고 잘 먹이고 안아주고 그러게요. 그러나 엄마 아빠는 정말 알고 싶다. 걱정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줄 테니까 네 마음의 문이 열리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는 만큼은 얘기를 해다오. 그래서 기다리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실마리를 푸셔야지 조급하게 덤비는 거 그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더 마음의 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거나 감정적으로 같이 교류하지 못할 경우에 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많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장 강박증을 외로움이 만든 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는 어쨌든 관계망 뭐 친구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지금 제대로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함께 이제 교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뭐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자체를 그러니까요. 예.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게. 근데 저는 또 하나는 떠오르는 게 뭐냐면 네네. 원룸 주인이 사진을 보내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약간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 친구가 네.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어느 순간에 그 집이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왜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좀 네네. 편안하게 쉴 공간이 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혼자 살죠. 아무도 교류 안 하죠. 왜냐하면 친구를 못 데리고 오잖아. 이렇게 지저분한 데는 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들어가는데 자기도 이 쓰레기 같은 집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네. 치우거나 정리하는 데는 이미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도망간 건 아닐까? 그 생각을. 뭐든지 가능한 것 같아요. 네네. 예. 뭐 저는 막 그런 생각도 네. 해봤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그럴 수도 그게 있겠죠. 너무 큰 상처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감당이 안 돼서 뭐 그냥 다 싫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네. 참, 이게 지금 어떤 사연인지가 우리가 너무 궁금해지는 건데, 예. 무조건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게 방법이 잘 안 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네. 그 아드님하고의 좋았던 기억, 추억, 아름다운 기억. 시민 몇 분이 이제 여행 얘기도 하셨는데 여행도 너무 성급하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여행 네네. 가고 싶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좋았던 기억, 따뜻한 기억을 다시 한번 좀 반추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일체 책임이나 추궁하지 말고 일단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네네.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자라면서 뭐 여러 가지 나름 어려운 일들,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집에 가서 집밥 먹고 그럼요. 엄마랑 같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해도 누워있고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단 집으로 오신 건 잘한 것 같고. 이런 일로 네가 지금 나한테 걱정을 끼치긴 하지만 네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줬는지 네. 그걸 어머니 아버지의 입으로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휴학기까지 내고 데리고 왔는데 저기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 생각도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 결정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때때로 살다 보면 턱하니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네. 내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주변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조금 내버려 두면서 제자리 좀 찾을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좀 하는데 휴학 계획까지 내고 학교도 이렇게 만약에 중단이 되고 이러면 또 고립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좀 배려하면서 좀 네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음을 열고 나누는 대화가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사연 하나 이렇게 만나봤고요. 예,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준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